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항상 그 앞부분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그리고 불규칙하게 오니까 이런 인사 드리기도 사실 좀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오래 전부터 처음부터 제 채널을 듣고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제가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올리지 못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응원의 댓글만 남겨주시고 재촉하는 이야기나 왜 약속 지키지 않냐고 좀 뭐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은, 그런 댓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셨거나 얘 별로 열심히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죄송하고, 또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실망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요, 여유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과제, 실습, 그리고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눈 떠보니 또 기말고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랑 실습을 하고 나니까 기말고사가 다가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과제랑 실습이 또 어마어마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더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또 내담자를 만나고, 그리고 제가 임상심리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그래도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고 또 이 현장에 있으면서 명상이 얼마나 중요하다, 명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거를 삶에 적용하고 제가 명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데, 요즘 제가 정말 바쁘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 머릿속, 마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미루지 말고 명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머리에 과부하가 온 것 같고, 제가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 만약에 회로가 있다면 그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또 물론 나이 탓도 있겠지만 외운 게 좀 오래 가지 않고, 이게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내 뇌에 정말 새롭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뭐 명상은 집중이라기보다는 그 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해도 된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애쓰진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만 하는 것도 좋다. 초기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 그걸 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네. 그래서 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쉴 때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 보시는 거, 그거 휴식 아닌 거 아시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멍하니 계셔야 돼요.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정말 그냥 멍하니 계시는 것, 그것이 진짜 휴식이지. 내가 화면을 보고 있다면, 요즘 화면 중독 굉장히 많잖아요. 화면을 보고 있다면 그건 결코 휴식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요즘엔 또 평균 수명도 너무나 길어졌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 유지하고, 또 내가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명상에 집중하고 명상을 생활화하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저의 눈물 콧물을 다 뽑았던 그 청년 손자와 할머니의 이야기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왜 갈 것처럼 그래?
더 있다가 커피 다 마셔서 그래? 내가 한 잔 더 사올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만나서 반가웠다, 우리 강아지. 건강히 잘 지내고 사는 동안 꿈 많이 이루거라. 할머니는 오늘 너 봤으니 원하는 꿈을 다 이룬 셈이다. 남자는 꿈속에서도 조금씩 잠에서 깨고 있음을 느꼈다. 괜히 이거 꿈이냐고 말해버려서 할머니가 일찍 사라지는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다. 그리고 이내 정신이 완전히 들었다. 결국 잠에서 깬 것이다. 남자는 잠에서 깼는데도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다. 눈을 뜨면 눈꺼풀 안쪽의 잔상이 사라질까봐 아까워서 뜨기 싫었다. 좀처럼 울지 않는 남자는 양쪽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대로 웅크려서 엉엉 소리내 한참을 울었다. 젊은 부부 손님도 한창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은 꿈속에서 먼저 떠나보낸 딸을 만났다. 꿈속의 아이는 말이 유창했다. 나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았는데 그때는 마음은 엄청 많은데 할 줄 아는 말이 별로 없었어. 그랬어? 우리 딸 지금은 말을 엄청 잘하네. 얼굴도 더 예뻐지고. 엄마도 예쁘다. 딸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감싸주고 사랑스럽게 웃었다. 부부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아프다는 말만 하다가 가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닌데? 나는 100개만큼 행복하고 1개만큼만 아팠는데 지금은 1개도 안 아파.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짧게 살다 가서 어떡해. 아빠는 자꾸만 미안해서 애처롭게 아이를 봤다. 아이 참 아니라니까. 나는 대신 좋은 기억만 있어. 있잖아.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은데 사는 게 좋기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대. 나는 좋기만 했는데. 굉장하지? 그러게. 우리 딸 굉장하네. 아빠도 좋은 기억만 있어, 우리 딸. 아빠 엄마 많이 보고 싶은데 혼자 있어서 속상하지 않았어? 나는 기억력이 엄청 좋아서 괜찮아.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어. 아이는 버둥거리며 부부의 품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부부를 보며 귀여운 얼굴로 똑부러지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천천히 만나.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부부는 눈물이 나오려다가 잔망스러운 딸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다. 알았어. 천천히. 그래도 꼭 만나자. 응, 잘 놀고 있을게. 착하게 잘 있겠다고 약속할게. 부부는 이게 전부 꿈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짜 딸을 만난 것처럼 벅찼다. 오늘처럼 꿈인 걸 알면서도 꿈을 꾸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잠에서 깼다. 아직 시간은 새벽 1시. 잠든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부부는 엉킨 이불을 서로 감싸 안듯 사이에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이 들었을 때 서로 말없이 손깍지를 끼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달러구트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맡기고 떠나나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기려고 노력하지. 이쪽 일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전 여기서 일하게 된 이후로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더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 그거 참 일할만 나겠구나. 달러구트가 웃었다. 네 말대로 참 신기하지.
갑작스런 사고든 오래 병상에서 알았든 잠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단다. 아마도 외부 환경에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초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걸지도 모르지. 전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이 꿈들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만큼은 잘 알겠어요. 이 꿈을 남긴 손님들의 심정은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겨질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기 마련이지. 너무 이른 생각이지만 저도 나중에 어떤 말을 남길지 미리 생각해두고 싶어졌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나라면 절대 나를 잊지 말라거나 가게를 아무한테나 넘기지 말라는 말을 남길 것 같구나. 달러구트가 농담조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떠나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단다. 그저 남은 사람들이 괜찮기를 바라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가는 건 그런 것인가 보더구나. 나도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페니는 세월을 가득 담은 박스들을 보며 괜스레 코끝이 찡했다. 그녀는 상자에 남은 먼지 한 톨마저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달러구트님, 왜 그러니? 전 이 일이 참 좋아요. 나도 참 좋단다. 달러구트가 담백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문 밖에는 라텍스 장갑을 낀 비고 마이어스와 웨더 아주머니, 그리고 새로 산 마론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그베리와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스피도가 서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물건이 많으면 저부터 불렀어야죠. 마이어스가 섭섭해하며 들어왔다. 그는 정리 안 된 박스들을 보고 설렌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까 같이 못 드셔서 케이크를 하나 더 사왔어요. 오늘 업무도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정리 얼른 끝내고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모그베리가 케이크 상자를 들어보였다. 모그베리는 그 사이 머리가 많이 길어서 이제 머리를 묶어도 잔머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할 거면 빨리빨리 하고 끝내죠. 성미 급한 스피도는 벌써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그날 퇴근 무렵 페니는 새로 제작되어 온 눈꺼풀 저울을 진열장에 넣기 위해 빈 곳을 찾고 있었다. 거래처에 맞춤 제작을 맡긴 지 꼬박 2달 만에 받은 물건이었다. 사다리에 올라서도 겨우 손에 닿을 만한 곳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페니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놓고 눈꺼풀 모양의 줄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었다. 저울의 눈금이 파르르 떨리다가 이내 맨정신과 졸림 사이에 멈췄다. 그리고 잠시 뒤 졸림은 잠드는 중으로 바뀌었다. 페니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가게 밖을 보면서 손님을 기다렸다. 지나가던 아쌈이 페니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저 멀리서 가게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이내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페니가 반갑게 손님을 맞았다. 오늘은 아직 좋은 꿈이 잔뜩 남아있답니다. 여기서 이 소설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페니가 정말 그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취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거 정말 큰 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페니의 아주 활기차고 그리고 손님을 웰컴하는 그 인사로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필로그 비고 마이어스의 면접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비고 마이어스는 달러구트 앞에서 잔뜩 얼어 있었다. 달러구트가 심신 안정용 쿠키를 주었지만 그는 입안이 바싹 말라 입에 넣을 엄두도 못 냈다. 이봐,
젊은 친구, 왜 이렇게 떨어? 긴장할 거 없어. 그냥 편하게 얼굴 보고 이야기나 하다 가면 그만이야. 달러구트가 마이어스를 달랬다. 그는 앞에 앉은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대학에서 제적당한 것 때문에 그러나?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내가 결국은 떨어뜨릴까 봐. 달러구트가 비고 마이어스의 지원 서류를 보면서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입사시험에서 전체 1등을 한 지원자를 그냥 떨어뜨릴 것 같은가? 문제를 꽤 어렵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맞췄더군. 내가 가게를 운영한 지난 10년을 통틀어 만점자는 자네가 처음이야. 달러구트가 마이어스를 칭찬했다.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마이어스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제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어렵죠. 비고 마이어스는 고개를 푹 숙이고 꾀지지한 손톱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면접에 온 사람답지 않게 행색이 지저분했다. 마치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면접 장소까지는 왔지만 씻고 차려입을 의욕까지는 낼 수 없었던 사람처럼. 보아하니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게 싫은가 보군. 그래도 어쩔 수 없네. 자네를 고용하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달러구트가 단호하게 못 박았다. 나쁜 범죄는 아니에요. 비고가 고개를 들고 달러구트를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다. 다만 규칙을 잘 몰랐을 뿐이에요. 딱 한 번. 실수는 한 번뿐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비고는 입술을 움찔거리며 말을 할 듯 말 듯 달러구트를 애태웠다. 됐어. 무리하지 말게. 말하는 게 힘들면 이 면접을 포기해도 좋고 면접을 포기할 수 없으면 내가 직접 자네의 지도교수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비고는 숨을 크게 한번 내쉬었다. 그건 졸업작품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비고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고 마이어스가 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원래는 아주 훌륭한 대단한 꿈 제작자가 되고 싶어 했던 학생이었죠. 그런데 비고 마이어스가 왜 꿈 제작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 사건이 그 이벤트가 이 에필로그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대학에서 제적을 당했고 꿈 제작자가 아니라 꿈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고, 졸업작품 파트너는 구했어? 지나가던 4학년 동기가 물었다. 응, 한 사람이 겨우 승낙해줬어. 대학의 4학년생들은 스스로 진짜 손님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그 손님을 위한 꿈을 제작해서 졸업작품으로 제출해야 했다. 비고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들어가는 손님들을 아무나 붙잡고 졸업작품의 파트너가 되어주실래요? 하고 애걸복걸했다. 하지만 모두가 뭐야? 하는 표정으로 그냥 지나가기 일쑤였다. 딱 한 달째 되던 날, 비고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펑퍼짐한 아이보리색 잠옷 세트를 입고 있었다. 제가 해드릴까요? 졸업작품 파트너.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력이 가상하네요. 그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말이었다. 한 달 동안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기억한다고? 외부 사람이?
어떻게... 비밀을 지켜줄 거죠? 여자 손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는 비고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전 루시드 드리머예요. 그것도 엄청 수준 높은. 비고는 깜짝 놀랐다. 자각목으로 여기까지 마음대로 올 수 있다고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난 잠들면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다 기억해요. 멋지죠? 자, 졸업작품은 어떻게 도와주면 돼요? 두 사람은 졸업작품을 핑계로 매일같이 꿈백화점 근처의 카페에서 정해진 시간에 만났다. 자각몽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각자가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리고 비고가 그 여자 손님을 좋아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뻔히 정해진 수순이었다. 졸업작품 발표회에 널 초대하고 싶어.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꿈을 꼭 보러 와줘. 그리고 그날은 평상복을 입고 잠들어줘. 발표회에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평범한 옷만 입고 있다면 들키지 않고 구경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막상 발표회 당일이 되자 여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그 후로 여자를 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이런 이야기의 뻔한 결말이었다. 전 결국 그 친구가 오지 않은 상태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비고는 그 후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왜지? 제 자신이 나오는 꿈을 만들었거든요. 비고가 고개를 떨궜다. 이 어리석은 친구야. 달러구트가 탄식했다. 그럼 안 되지. 우린 손님들의 꿈에 등장해서 그들의 삶을 어지럽혀서는 안 돼. 상대가 루시드 드리머라면 더더욱. 그건 위험한 발상이야. 전 정말 몰랐어요. 헛똑똑이었죠.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규칙이 있는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루시드 드리머를 진짜로 만나게 될 줄. 비고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제 졸업 작품을 보고 교수님이 노발대발하셨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전 사실대로 말했지만 제적을 당하게 됐어요. 게다가 협회에 기록이 남는 바람에 이젠 제작자로 일할 수도 없는 신세가 됐죠. 전부 다 제가 망쳤어요. 달러구트는 지치고 추레한 행색의 비고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자네, 혹시 여기서 일하면 그 여자 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한 건가?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우리 가게 앞이었으니까. 비고는 달러구트에게 너무나 쉽게 마음을 간파당하자 변명할 의지를 상실했다. 네. 하지만 그 이유뿐만은 아니에요. 전 꿈이 좋아요.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꿈을 다룰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조차 없다면 정말이지 더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안 돼. 보아하니 아직도 미련해버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말이야. 저도 제가 바보 같다는 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 친구는 절 보러 여기까지 올 수 있겠지만 전 그 친구가 사는 곳에 절대 갈 수 없죠. 그래서 발표회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만든 꿈으로 이렇게 만나러 갈 수 있다고. 손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곤란해. 꿈속의 남자나 꿈속의 여자가 되어 손님들과 절절한 사랑 노름을 하다 신세를 망친 젊은 제작자들이 너무나 많았어. 그들은 결국 상대에게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하다가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렸지. 그리고 그 끝은 항상 이제
그때와 같은 욕심은 부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게요. 제발. 그 손님이 왜 갑자기 오지 않는지는 생각해 본 건가? 갑자기 자각몽을 못 꾸게 된 걸 수도 있고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몰라. 평생을 기다려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괜찮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여기서 일하다 보면 한 번은 마주칠 거예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언제든 여기 오면 만날 수 있게 계속 여기 있겠다고요. 사무실에 긴 정막이 흘렀다. 비고와 그의 지원 서류를 번갈아 보며 인상을 쓰고 있던 달러구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다. 비밀로 하게. 네? 제적이야 이미 소문났겠지만 그 이유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 물론이죠. 하지만 대학 4학년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꿈을 만들 줄 알았다니 확실히 보통은 아니군. 좋아, 한번 같이 일해보지. 이만 나가보게. 다음 지원자와도 면접 약속이 있어. 달러구트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비고 마이어스가 엉거주춤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연신 꾸벅이며 뒷걸음질 치면서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하나 더. 내일부터는 항상 몸을 깔끔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게. 달러구트가 비고의 꾀지지한 모습을 보고 덧붙였다. 그 친구와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잖나. 비고의 얼굴에는 그제야 환하게 웃음이 번졌다. 네, 엄청 깔끔 떨고 다닐게요. 청소도 세탁도, 그리고 가게 청소도 제가 다 할게요. 전부 다 제가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고 마이어스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그리고 꿈 제작자가 되지 못하고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꿈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사연이었네요. 저는 이미 다 읽은 내용인데도 다시 읽으니까 참 재밌습니다. 루시드 드리머라는 거 진짜 있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꿈을 조절할 수 있다면. 사실 현실에서 안 되는 것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꿈에서는 현실화할 수 있잖아요.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NCT의 정재현을 꿈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추하다. 그쵸?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 어떡하죠? 저희 아이가 맨날 그러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제가 NCT 정재현 보면서 좋아하면 굉장히 웃겨 하죠. 저 엄마가 왜 저러나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도 좋아합니다. 네, 같이 보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한대요. 엄마가 남자 아이돌을 많이 좋아해서. 야, 우리 엄마도 니네 엄마처럼 남자 아이돌 좀 좋아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데요. 네, 제가 그런 부러움의 대상인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짧다면 짧은 영상인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생존 신고합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거의 뭐 100만 유튜버들이 하는 건 제가 다 합니다. 소통 다 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더위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요. 달러구트 2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읽기에도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이 아무래도 제가 오랜 시간 걸쳐서 읽어드리기가 조금 용이해서 달러구트 꿈백화점 2 가지고 다음 시간에 올게요.